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 스윙 클리닉의 스윙 연구가 황진욱입니다. 이제 골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설명하네요. 제 상상력의 발전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레이싱 게임을 하는 레이싱 시뮬레이터입니다. 이게 이제 핸들도 굉장히 조금 레이싱 선수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급이고, 요 페달은, 특히 요 페달은 실제 레이싱카, 여러분들 차에 달리는 페달이 아닙니다. 레이싱카랑 여러분들 차에 있는 악셀은 비슷한데 브레이크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레이싱 선수들이 사용하는 실제 레이싱 선수 페달입니다, 이게. 요걸 그대로 떼가지고 그냥 레이싱카에 달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것도 이제 모션, 이렇게 육축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제가 레이싱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골프랑 상관 있냐? 근데 이게 골프랑 엄청 상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은 여러분들이 골프만 말고 그냥 일상생활의 모든 걸 다 도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춤을 추고 몸치를 많이 가르쳐보고 그런 직업병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골프만 아닌 모든 생활에서 모든 잘못하는 동작들을 다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저한테 이제 알아내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쓸 수 있으면은 모든 생활, 운전,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거, 그런 거에서 모든, 골프뿐만 아닌 모든 영역, 골프 프로들은 여러분들 골프를 도움을 주겠지만 저는 그냥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럼 이게 대체 무슨 골프랑 상관이냐? 이게 골프랑 엄청나게 상관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근데 이걸 뭔가 골프 팁 알아내고 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운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A씨라면서 영상을 끄시면은 정말 중요한 걸 못 알아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골프뿐만 아니고 운전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운전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없습니다. 여자야 자기는 운전을 못한다고 하면은 여자들은 한 60-70%는 자기가 운전을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길도 잘 못 찾고 내비만 본다라고 해요. 근데 또 한 30-40%는 운전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남자들은 60-70%가 아닙니다. 남자들 중에 99.9%는 전부 다 자기가 다 운전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죠. 100명 중에 99명은 전부 다 자기가 운전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특히 운전 경력이 오래된 사람, 아니면 택시기사들 중에 자기가 운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운전은 실제로 100명 중에 99명은 전부 다 못합니다. 이 골프처럼 제가 골프에서 항상 알려드리는 완전 반대로 엉뚱하게 해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배우시면은 물론 이걸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하면은 운전 개념이 또 많이 달라질 거예요. 뭐냐면, 왜 100명 중에 99명, 아니다, 한 1000명 중에, 한 10,000명 중에 9,999명이에요. 99.99%예요. 99.99%는 운전을 실제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요런 주제를 인터넷에 딱 띄웁니다. 아니면 유튜브에 딱 올려요. 그러면은 99.99%는 난리가 납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 사고를 더 일으키냐, 어디 이런 소리를 하냐면서 난리 나는 게 있어요. 뭐냐? 주제를 요렇게 딱 올리면은, 한발 운전과 양발 운전, 요렇게 올리면은, 제가 요렇게 올립니다. 양발 운전이 한발 운전보다 100배는 더 안전하다. 그걸 유튜브에 영상을 딱 올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골프가 아닌 일반 유튜브에. 그러면은 10,000개의 리플이 달린다. 그럼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미 짐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99.99%, 10,000개의 리플이 달리면 9,999명이 전부 다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무슨 개소리를 하느냐, 양발운전이 무슨 한발운전보다 더 하느냐, 한발운전이 무조건 운전하지, 양발운전 하다가 브레이크 악셀 요렇게 헷갈리는 거 많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도 포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 소리를 듣자마자 뭔 뻥찌는 소리를 하느냐, 요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운전을 잘하는 1%는 0.01% 10,000명 중에 1명이죠. 그러면은 그 전부 다 완전 그냥 자기 머리에 세뇌라든지 기본 상식으로 전부 다 악플을 달 때 딱 1명, 10,000명 중에 1명은
양발 운전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운전을 잘하기 좋고 훨씬 더 쉽고, 그렇게 리플을 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실제로 양발 운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실제로 운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이게 또 무슨 골프랑 연관이 되느냐 하는데, 자, 첫 번째 이게 양발 운전은 한발 운전보다 100배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시대에는 무조건 양발 운전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벌금 500만 원을 낼 상황에도 그걸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양발 운전은 첫 번째, 무조건 양발 운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발 운전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충족할 때 양발 운전이 한발 운전보다 편합니다. 첫 번째 조건, 요즘 차들은 양발 운전을 하기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면 악셀과 브레이크가 오른쪽에 치우쳐 있어요. 왜냐면 옛날 시대 수동을 몰 때 클러치가 왼쪽에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악셀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시대에 우리가 남자들이 수동을 뭘로 따요? 일반 승용차로 안 땁니다. 일종 수동은 봉고, 포터 이런 걸로 트럭으로 따죠. 그러면 일반 자동차는 악셀과 브레이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일자로 거의 나란히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약간 튀어나오기는 해. 일자로 이렇게 나란히 해서 어느 발을 밟아도 그냥 이동이 쉬운데, 포터, 봉고는 이 중간에 이렇게 핸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움푹 튀어나와서 이렇게 원돔을 이루는 형태에서 완전 왼쪽으로 클러치가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완전히 악셀과 브레이크가 있죠. 그러면 이 상태는 발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의 그런 일종을 타는 차에서, 그리고 사람은 잘 보세요. 제조회사가 이제 차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옛날 포터에서 면허를 따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수동으로 타겠죠. 자동이 나오기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자동차를 타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클러치는 왼발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악셀은 이렇게 오른발로 조정을 하겠죠. 그러면 그게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동이 나왔다. 자동은 클러치가 이제 빠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클러치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이 나왔다라고, 자동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자동이 훨씬 더 운전하기 쉽다라고 제조회사들이 갑자기 클러치가 빠지니까 악셀을 오른쪽에 두고 브레이크를 왼쪽에 두고 양발 운전을 해라, 이렇게 못 만듭니다. 왜냐? 그게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한발 운전, 왼쪽이 클러치, 왼발로 클러치를 밟고 오른발이 악셀 브레이크를 밟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다른 방식을 내놨는데 사고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 같아요? 제조회사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어디 감히 차를 양발 운전으로 만들어서 사고를 더 일으키냐. 근데 농담 아니에요. 이건 농담 아닙니다. 만약에 자동으로 넘어오면서 클러치가 필요 없는 시대에 처음 제조회사들이 자동 오토미션을 하면서 처음부터 아예 오른발은 악셀, 왼발 완전 왼쪽에 치우쳐서 왼발은 브레이크, 요렇게 생산을 했으면 지금 농담 아니고 자동차 사고의 50%는 줍니다. 농담 아니에요, 이거. 이 또 무슨 개소리냐, 알겠죠?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여기는 동의를 안 할 거예요. 왜냐? 이거는 여러분들은 골프를 저를 좋아해서 그렇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도 당연히 99.99%, 그 1000만 중에 9,999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세뇌 상식으로 절대 한발 운전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세뇌가 박혀있기 때문에 이거 여기에 동의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전부 다 옛날 클러치가 있는 방식에서 우측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요즘에 있는 차들은 양발 운전을 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양발 운전을 하려면 왼쪽 다리가 오른쪽으로 약간 이렇게 골반이 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가 2대가 있어요. 캠핑카 하나 있고. 그럼 포터죠. 포터 그 캠핑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저는 한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오토미션인데, 클러치가 없는데 오토미션인데 완전히 우측으로 쏠려 있어가지고 발이 건너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한발 운전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차가 한 대가 더 있어요. 옛날 스포츠가 한 대 있습니다. 마세라티 4200GT. 마세라티가 제 차를 기점으로 그 다음에 그란트리스모가 나오면서 쿠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세라티의 그런 전통적인 스포츠카 이미지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제가 들고 있던 4200GT는 약간 포르쉐처럼 작고 오픈카에, 그 다음에 그 안에 페라리 엔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페라리 옛날에 360 모데나. 그때 시절에는 마세라티 자체가 스포츠카
F1 아니면은 전통적인 그냥 페라리와 포르쉐와 동급의 스포츠카인데 제 차에서 덩치가 갑자기 커지면서 그게 이제 쿠페로 넘어가면서 의사들이 차는 차, 뭐 사자를 달고 대신 높은 지휘들이 차는 쿠페 같은 이미지로 바뀌었거든요. 어쨌든 제 차는 일단은 페라리 엔진이 달려있고 차도 그렇고 이게 뭔가 스포츠카거든요. 그러면은 제 차는 그러니까 페라리든 포르쉐든 뭐 마세라티든 슈퍼카를 만드는 회사는 언제든지 그 차를 도로에서 달리다가 바로 트랙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세팅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본 거 아니면 여러분들의 차는 다 우측으로 쏠려 있어요. 브레이크와 악셀이. 근데 제 차는 브레이크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딱 차를 타자마자 발을 놓으면은 오른발에는 악셀이 발리고 중간에는 브레이크가 밟혀요. 그럼 그대로 그냥 브레이크를 누르면 브레이크가 갑니다. 여러분들처럼 브레이크를 왼발로 밟으라면 이렇게 골반을 틀 필요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바로 트랙에 가면 양발 운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이제 왼발을 항상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가 있고. 그래서 양발 운전을 항상 이제 무시하고 절대 안 된다라는 사람은 또 양발 운전하면 여러분들이 브레이크에 계속 발을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브레이크는 한발 운전이 양발 운전이나 그냥 왼쪽에 요렇게 지지하고 있다가 브레이크가 필요할 때만 탁탁 요렇게 건드리지 뭐 계속 브레이크를 눌러가 브레이크 점등 요구에 계속 하고 안 합니다. 그건 양발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양발 운전을 할 때예요. 양발 운전을 하는 사람은 똑같이 그냥 요렇게 브레이크에 발을 떼고 있어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옵니다. 어쨌든 요런 것들이 설명하면은 제 차는 양발 운전이 항상 더 편안하게 세팅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 차는 패들 시프트라서 요걸로 세팅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제 캠핑카를 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차를 몰아줄 때 저는 운전을 잘하니까 그전 여친 차를 몰거나 마티즈를 몰았었거든요. 몰거나 아니면은 다른 차를 몰 때는 저는 한발 운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제 차를 몰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양발 운전해요. 그리고 제가 양발 운전을 한다는 인식도 잘 못해요.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양발 운전하고 이럴 겁니다. 저는 양발 운전을 편해서. 그래서 왜 양발 운전이 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또 골프랑 연관되느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못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운전을 못하는 9,999명이 다 안에 포함된다라고 했죠. 그게 뭐냐면 기초 시리즈 61탄에 나오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61탄에 나오는 그 공간감이란 소리 자체가 일반 사람들은 항상 앞으로 걸어 다니는 그리고 항상 어떤 물체든 내 공간 안에 있고 요것도 내 공간에 있고 요것도 내 공간에 있고 요것도 내 공간에 있고 그냥 핸들 잡으면은 내 몸과 여기 공간이 같이 있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저 페달도 내 공간에 있으니까 페달을 같은 차라는 같은 공간 안에 같이 존재하는 물체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렇게 운전하면서 악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61탄에 뭐라고 했어요? 다트를 던지나 아니면 어드레스 할 때도 내 공간 안에는 헤드는 있어야 되는데 골프공은 없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골프공을 여러분들은 내 공간 안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골프공을 내 공간 안으로 어드레스 할 때 끌어당기고 헤드는 저쪽 내 다른 공간에 두니까 내 공간에 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 다른 공간인 헤드를 잡아당겨서 치기 때문에 잡아당기고 엎어치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 공간에 헤드가 있다. 그리고 골프공은 저기 먼 공간에 있다. 그러면 내 헤드를 저 공간으로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헤드를 던져라. 갈 여러분들이 절대로 못하는 이유고 또 골프에서 요걸 이제 나중에 설명드린 걸 때 골프에서 왼쪽 벽을 만들라. 이것도 정말 헤드를 던져라는 소리 끝만큼 중요한 소리죠. 여러분들은 왼쪽 벽을 절대 못 만듭니다. 왜냐? 기본적인 골프는 자기는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운전 방법 또한 틀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개소리냐 하겠죠. 이 반응 궁금하다. 반응 진짜 궁금하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그거는 네 잡소리지. 그냥 세뇌와 상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에 가서 어떤 사람이 정말 과학적인 아니면은 뭔가 논리적인 방향으로 신은 없다라는 걸 열심히 증명해봤자 그리고 그게 만약에 그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요거는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 아무리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신이 없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다라고 한들 교회에 가서 그거를 이제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 교회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아무리 신이 없고 뭐 인간은 진화했고 그 다음에 미개생물부터 시작해서 진화한 동물의 진화도 이런 것들을 설명해봤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받아들이겠죠. 그거만큼 여러분들한테는 이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운전을 잘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이걸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해도 이 종교처럼 여러분들이 세뇌에서 못 풀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세뇌에서 풀어나서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러면 나도 이제 그런 개념을 양발 운전을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한 발 운전을 하더라도 이런 개념으로 운전을 해야 여러분들이 돌발 상황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벌금 500만 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한번 리플 남겨주세요. 제 말을 듣고 나서도 너는 잡소리다. 무조건 한 발 운전이 안전하고 양발 운전은 틀린 운전이다. 아니면은 네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 나도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할지 전 궁금합니다. 리플 한번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운전을 못하는 근본 이유예요. 아까 말한 공간감이에요. 아까 골프 어드레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차 안에 딱 들어가서 차에 앉는 순간에 차라는 그 넓은 차라는 한 물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핸들도 같은 공간에 있고 요 페달도 같은 공간에 있고 뭐 기어를 당기는 것 같은 공간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시동을 켤 때 시동도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시동을 켜러 갈 때 이렇게 몸을 기울이고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누릅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시동을 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누를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페달 악셀 다루는 것과 핸들 다루는 것도 연관이 됩니다. 뭐냐면은 운전을 못하는 사람 아까 같은 공간에 있어서 모든 같은 공간에 있는 그 도구를 조정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들 자체도 이 핸들과 페달과 이 기어 그 다음에 버튼 누르고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조작을 하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같은 공간에 있는 걸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이렇게 앞으로 움직입니다. 눌러 가야 되잖아요. 누르고 와이퍼 켜고 하면 뭐 이렇게 하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운전을 여러분들은 못하는 겁니다. 운전, 특히 레이싱 선수들은 그러니까 레이싱 선수뿐만 아니에요. 모든 운동이에요. 모든 운동.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 진짜 완전 생활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레이싱 선수들에게는 이거는 각각의 도구예요. 핸들이라는 각각의 도구, 페달이라는 각각의 도구, 핸드브레이크라는 각각의 도구. 랠리 선수들은 핸드브레이크를 딱딱 당기죠. 각각의 도구를 다 알아서 무의식적으로 잘 이거를 동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드럼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드럼을 배울 때도 드럼을 심벌을 치고 베이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앞에 막 이 드럼을 치고 하는 그 드럼 세트가 전부 다 여러분들은 내 한 공간에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같이 있는 거에 집중을 하고 다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베이스도 같이 누르고. 그러니까 이게 엇박을 못하고 따로 노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 안에서도 이 핸들과 브레이크와 기어와 그 다음에 뭐 조종하는 모든 것들은 다 독립된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여기 자리만 내 공간이지 여기 자리를 넘어간 거는 전부 다 다른 공간에 존재한 겁니다. 그래서 핸들 자체도 나랑은 다른 공간에 존재를 해요. 그러면 핸들보다 페달이 더 멀죠. 그냥 페달은 더 멀리 있는 공간. 핸들은 가깝긴 하지만 이 핸들 자체가 나야랑 다른 공간에 가까운 공간. 그냥 다른 우주입니다. 이거는 내 공간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공간. 이 핸드브레이크도 다른 공간. 저 페달은 다른 공간인데 세 공간으로는 아닙니다. 여기와 핸들은 나랑 공간이 다르죠. 그러면 핸들과 저 페달도 공간이 다르죠. 그러면은 공간이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 공간, 핸들의 공간, 페달의 공간. 핸드브레이크 공간이 막 수십 개가 나옵니다. 이 그냥 차 안에서도. 그래서 잘 보세요. 첫 번째 핸들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핸들을 요렇게 돌리죠. 좌회전 해보세요 하면 기본적으로 요렇게 좌회전을 합니다. 우회전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제 요렇게 좌회전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오른손을 요 위로 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차가 어떻게 움직인다 생각하면 좌회전으로 하고, 그 차의 바퀴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냐면 바퀴가 앞부분이 왼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차 바퀴가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요것도 핸들도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그냥 차는 좌회전을 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같은 공간의 물체를 움직일 때는 이거를 위로 돌리는 게 훨씬 쉬워요. 위로. 요렇게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이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물체를 움직인다 생각하면 밑으로 잡아당기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요렇게 안 됩니다. 위로 돌리는 게 훨씬 더, 위에서 담배 피나? 저 담배 냄새 싫어해서. 위로 하나. 잡아당기는 감각은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요렇게 멀리 있다. 엄청나게 내가 멀리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리 있는 공간에서 또 저 페달을 내가 다른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이게 잘 위로 안 움직여집니다. 위도 잘 안 돌아가요. 멀리 있잖아요. 그리고 저거는 내가 다른 공간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은 같은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면 같은 공간의 물체는 항상 내 쪽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핸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잡냐면 요렇게 잡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끌어당겨서 손바닥으로 이걸 꽉 요렇게 밖에서 안쪽으로 핸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립이랑 똑같아요. 골프 그립도 이렇게 잡잖아요. 같은 공간에 있는 물체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면은 힘을 주고 핸들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돌립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이거를 끌어당기지만 다른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밀어요. 저거는 나한테 다른 공간에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동작 자체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바로 옆에 붙어서 같은 공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자꾸 접근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랑 같은 공간에 있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꺼림칙하고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해요? 좀 나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있으시니까 저 사람을 다른 공간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들이 다른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밀어보내서 위로 돌려봐요. 그럼 이게 손목이 요렇게 굳고 이게 잘 안 돌아갑니다. 근데 밑으로 잡아당기면은 이게 잘 잡아당겨져요. 밑으로 그러니까 위로 잡아당기면은 위로 밀어내는 힘이 이걸 위로 이렇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밀어내는 힘은 밑으로 주면은 힘을 밀어내면서, 그러니까 위로 돌리는 거는 잡아당기는 힘으로 돌리면 잘 돌아가는데 밀어내는 힘으로는 안 돌아갑니다. 근데 밑에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는 잡아당기는 힘으로는 잘 안 내려가는데 미는 힘의 마찰력으로는 잘 내려갑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핸들은 다른 공간에, 레이싱 선수들은 다른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이싱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핸들을 잡을 때 특히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 초보자들을 이렇게 꽉 앞바퀴에서 안으로 와서 요렇게 핸들을 딱 붙여서 요렇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편해진다라고 하더라도 뒤로 가서도 여러분들은 핸들 잡을 때 요렇게 잡잖아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선수들은, 레이싱 선수들은 몸 풀고 그냥 쓱 가서 요렇게 탁 잡아요. 손목이 항상 그 골프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길거리에서는 뭐 얼마나 그냥 운전하기 시켜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잡아 당기고. 그래서 다른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잡아 당기는 게 쉬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바퀴를 움직이는 축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바퀴에서 안쪽으로 잡고 이걸 이렇게 바퀴가 가는 방향과 같이 틀기 때문에 바퀴의 앞이 요렇게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레이싱 선수들은 다른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밑을 요렇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카운팅 기술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핸들 딱 하는 순간, 그래서 제가 그 전편에도 말한 어린애들이 스포츠카 타면은 슈퍼카 페라리 막 사가지고 막 자랑질 하면서 옆에 태우고 막 악셀 밟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교차로에서 출발을 해서 좌회전을 하는 그 간단한 거에도 스핀이 확 걸려서 사고 많이 납니다. 왜냐? 이제 빨간불에서 파란불 딱 들어왔다 그러면 악셀 빡 밟으면서 좌회전을 빡 이렇게 하면서 힘주고 딱 하거든요. 그때 스핀 나고, 그리고 이렇게 딱 트는 순간 다시 회복을 못 해요. 이걸 요렇게 틀면은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당기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왜냐면 카운터를 치려면 이게 파워 핸들이 놔줘야 되는데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레이싱 선수들의 카운팅 기술은 이건 항상 핸들을 밀고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밀면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좌회전을 딱 하는데 뭔가 스핀이 걸린다. 그러면 이걸 그냥 밀고 있는 걸 툭 놓으면 돼요. 그럼 파워 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카운팅 기술이에요. 요걸 핸들 안 잡아도 요걸로 저는 도로에서 운전하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도로에서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를 잡아당기면은 바퀴의 앞에가 요렇게 가는 게 아니고 뒤에 바퀴의 뒷부분 축이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발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앞꿈치가 방향을 결정하지만 요게 레이싱 선수들은 뒤꿈치를 틀어서 방향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또 61탄에 알려드린 테니스 스플릿 스텝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연결돼요, 이게. 그리고 이게 뭘로 연결되느냐? 벙커샷으로 연결됩니다. 요거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이게 요런 것들을 알고 모르고 차이가 진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모든 운동에서 정말 극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핸들을 알려드렸죠. 이게 바퀴 축을 요렇게 잡아당기면 됩니다. 요렇게 밀어가지고 바퀴를 요렇게 안쪽으로 잡아당긴다. 요렇게 튼다라고 잡아당기는 것보다는 요렇게 튼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쑥쑥 요렇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핸들이고, 그러면 페달이죠. 이제 핸들 다루는 거는 무슨 양발 운전이랑 한발 운전이랑 상관없겠죠. 근데 핸들 다루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런 카운팅 기술을 알면은 도로에서 운전하기 정말 쉬워요. 그냥 요렇게만 까딱 요렇게만 까딱 해도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제 새끼손가락 한 가락으로도 운전하기도 요렇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핸들은 알려드렸고, 페달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핸들보다도 더 멀리 있는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내 차 안에 있는 공간에서 같은 공간에서 핸들을 가장 멀리 있는 같은 공간의 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달을 밟을 때 기본적으로 같은 공간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악셀을 밟을 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앞으로 내면서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모든 게 발가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발가락으로 땅을 짚는 게 뭐 지면 발력이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발가락을 앞으로 이렇게 찝으면서 이렇게 탁 찝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밉니다. 이렇게 악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셀을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페달은 반대로 있죠. 인버티드로 돼 있죠. 어쨌든 뭐 이렇게 밀고, 그 다음에 한 발로 운전하고 브레이크도 마찬가지 이걸로 요렇게만 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공간의 끝에 있다는 페달을 밟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냥 발만 독립적으로 요것만 따로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악셀을 밟는데 막 요렇게 밟지는 않잖아요. 근데 또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밟아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500만원 벌금 내는 겁니다. 요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레이싱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레이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악셀이 아니고 브레이킹이에요. 그리고 브레이킹은 요거는 안 들어갑니다. 굉장히 벽 같아요. 이게 나중에 골프의 벽만 못 만드는 이유로도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 아까 말한 페달을 다룬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요 발만 요걸로 요렇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체가 되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는 발가락, 그리고 발 앞에, 그리고 발목은 발가락을 앞으로 이렇게 미는데 도와주고, 여기 무릎도 앞으로 살짝 미는데 도와주고, 그 다음에 써봤자 강하게 눌려도 허벅지 안쪽 골반은 안 쓰고 여기 요쪽의 힘만으로 다 모든 걸 컨트롤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레이싱 선수들은 트랙에서 어떻게 해요? 300km를 갑자기 한 80km로 줄여야 되고, 거기서 받는 중력 가속도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전투기를 탄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전투기를 타면은 그 중력 가속도라고 있죠. 그래서 전투기 훈련자들은 처음에 연습할 때 막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기서 막 기절하는 그런 중력 가속도 훈련도 하잖아요. 근데 레이싱카 안에서 받는 중력 가속도, 급커브를 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그 중력 가속도가 F1, 특히 F1은 전투기 안에서 받는 중력 가속도보다 더 높아요. 여러분들 전투기 안에서 그냥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딥니다. 전투기가 막 이렇게 날아가고 일부러 막 돌리고 해봐요. 여러분 기절합니다. 근데 그 전투기 안에서 받는 것보다 레이싱카 안에서 받는 F1 선수들이 받는 중력 가속도가 더 셉니다.
전투기가 가다가 300km로 가다가 100km로 확 줄이고 또 가다가 300km 늘리고 안 하잖아요. 근데 레이싱 선수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력 가속도를 항상 이겨내요. 그리고 그 중력 가속도란 소리는 내 몸을 항상 움츠러뜨립니다. 이렇게 확 움츠러뜨리고 뭔가 악셀을 박밟아도 내 몸을 항상 내 몸이 멀어지는 상황에서도 내 몸을 항상 움츠러뜨려요. 이렇게 힘을 주게 만듭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내가 편하게 레이싱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중력 가속도가 내 몸을 이렇게 움츠러뜨려요. 그러면 이 움츠러뜨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레이싱을 잘하려면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레이싱 선수들은 항상 몸을 이렇게 넓혀놔요. 이런 식으로 넓히는,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면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주던데 프로들이 이렇게 던져라 하잖아요. 그리고 프로들은 항상 던지는 모션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익숙한 거예요, 프로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레이싱 선수들도 안에서는 항상 넓히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넓힌다라는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좁으면은 항상 이 핸들과 페달과 모든 게 다 내 공간에 있지만, 넓힌다라는 의미는 이 핸들과 모든 거를 내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나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가게. 내 공간에 없으면 되거든요, 이게. 근데 멀더라도 이게 내 공간으로 들어오면 이게 또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렇게 넓혀요. 그러니까 레이싱 선수들은 그냥 편안하게 요렇게 앞으로 요렇게 돼 있죠. 요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페달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페달이 내 공간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누르는 게 발가락으로 요렇게 누르는 겁니다. 요거밖에 안 써요, 실제로. 여러분들 운전하면. 근데 레이싱 선수들은 넓힌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레이싱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악셀을 다루든 브레이크를 다루든 클러치를 다루든 넓혀요. 이거를 내 발을 이렇게 넓힙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공간에 있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끝에만 탁탁 눌러요. 같은 공간에 있을 거 요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길거리에서 뭐 운전을 300km로 달리고 100km를 줄이고 그 컵을 두고 안 했고 요것만 까딱까딱 하는데, 기본적으로 레이싱 선수들은 항상 넓히는 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다리를 다루는 시작점이 발가락부터 시작을 해서 발가락이 중심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다루고, 이 무릎이나 허벅지도 발가락을 앞으로 움직이는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레이싱 선수들은 넓히는 거기 때문에, 넓힌다라는 거는 제일 첫 번째, 제일 뭐부터 시행돼야 되면 골반이 저쪽으로 앞으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골반이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 골반을 앞으로 빼면은 여기 허벅지가 저쪽 앞으로 멀어집니다. 그러면 이 느낌이 어떠냐면은 이 허벅지와 골반도 내 공간에 있는 허벅지와 골반을 다른 공간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넓힌다. 이 허벅지조차도 악셀을 다루고 이렇게 가는 순간에 내 몸, 상체 골반 끝 걸려있는 골반뼈가 상체에 있고 하체에 골반뼈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골반뼈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탈골. 그리고 제가 탈골수를 옮겼죠. 그러니까 골반뼈도 저쪽으로 탈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탈골을 시키는 순간 여기 골반뼈부터 시작해서 여기 무릎까지 허벅지가 내가 상체가 있는 내 공간에서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허벅지가 벗어나서 이 골반에서 무릎까지의 공간이 1차원적인 다른 공간이 생겼다. 내 공간에서 벗어났으니까 공간이 생겼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릎부터 종아리까지는 어떻게 해요? 발목까지는. 그러면은 여기 공간을 내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허벅지는 이제 완전히 이제 풀로 했죠. 그러면 여기서 다리를 더 길게 만들어야 악셀을 더 깊게 밟고 브레이크를 더 깊게 밟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또 무릎에서 저기 발목까지의 또 하나의 공간을 더 만들면 돼요. 나의 공간에서, 아까 말한 나의 공간에서 핸들의 공간, 다른 공간이 있고 그 공간보다 더 먼 저 페달에 3개의 공간이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체가 있는 공간에서 골반부터 무릎까지의 다른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또 무릎부터 또 발목까지의 또 다른 공간이 생겨서 딱 풀로 밟으면은, 그리고 발목부터 또 발바닥까지의 딱 새로운 공간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을 레이싱하는 선수들이 그냥 이렇게 딱 페달을 밟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악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는 그 순간에 공간이 4개가 생겨요. 내 상체의 공간, 골반뼈와 무릎까지의 공간, 무릎과 발목까지의 공간, 발목과 발바닥까지의 공간. 이거를 그냥 공간을 쑥 늘리는 거예요. 쑥. 이게 양자역학 뭐 이런 데 나옵니다. 양자역학 하면 행성 뭐 거리 하면서 이렇게 있거든요. 행성이 4개 요렇게 있는데 이 고무줄을 요렇게 잡아당기면 가까이에 있는 물체보다 먼 물체가 더 멀리 갑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니까 뭐 우주의 빅뱅 뭐 이렇게 하면서 우주는 항상 일정하게 팽창한다. 뭐 그런 과학적인 원리 이런 게 다 통하는 거예요. 어쨌든 쫙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공간을 요렇게 늘어났죠. 그러면 악셀에서 브레이크를 뗄 때는 어떻게 있어요? 저 공간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건 아닙니다. 공간, 다 독립적인 공간을 슥 늘어나게 만들고 그 독립적인 공간을 살짝 좁히게 만드는 거예요. 고무줄을 늘어났다 좁혔다 늘어났다 좁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좁혔다 늘어났다 좁혔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요 공간이 잘 보세요. 허벅지와 발이라는 공간이 저쪽으로 넘어갈 때는 그 넘어가는 저쪽으로 잘 보내기 위해서 나란 공간은 약간 뒤로 와야 돼요. 요렇게 뒤로. 이 공간을 저쪽으로 보내기인데 차는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지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한 번에 꽉 이렇게 밟아야 되면은 이게 공간이 좁아서 다른 공간으로 보내는 공간이 없으니까 내 공간을 뒤로 보내면은 만들어지는 공간감이 커져서 이거를 쑥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이싱 선수들이 왜 불편한 버킷복 시트를 장착하고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약간 에쿠스 같은 편안한 그냥 시트에서 앉아서 하면 되는데 포르쉐나 이런 건 다 버킷 시트잖아요. 그 딱딱합니다. 불편해요. 그리고 몸을 다 감싸고 있어요. 그 왜 감싸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레이싱 선수들은 내 공간을 움직여서 다른 공간을 창조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셀이나 특히 브레이킹은 어떻게 밟냐면 그냥 앞으로 딱 여러분처럼 누르는 게 아닌 내 공간을 움직이는 요 각도로 악셀의 담력을 정하고 키로 내가 얼마나 밟을까를 정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브레이킹이 딱딱한 거예요. 악셀은 그냥 풀 악셀을 밟고 그 다음에 풀 브레이킹을 밟아도 악셀 자체는 이렇게 잘 들어가게 설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처럼 완전 급박한 상황은 잘 없거든요. 왜냐면 급박한 상황에 밟아야 되는 건 오로지 브레이크밖에 없지 급박한 상황인데 악셀을 밟아봐요. 그럼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벽 같은 거는 브레이크고 악셀은 잘 들어가기 때문에 악셀은 그렇지만 브레이크는 밟을 때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내 공간에 있고 여러분들이 쓰는 오로지 앞으로 누르는 감각밖에 없으면 그 브레이크를 밟을 상황에서 못 밟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발 운전과 양발 운전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500만 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한발 운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기는 30km로 이제 안전하게 느리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에서 애가 한 명 탁 튀어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동작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악셀을 밟다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애가 튀어나오면 이 악셀에서 바로 브레이크로 못 넘어갑니다. 왜냐면 여기서 브레이크로 이렇게 못 넘어가잖아요. 브레이크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악셀에서 발을 놔야 돼요. 그러면 발을 놓으려면은 이 뒤꿈치를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목을 내 쪽으로 젖혀야 돼요. 요렇게. 그리고 젖힌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간다라고 여기서 바로 브레이크를 누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발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브레이크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젖힌 상태에서 바로 브레이크를 밟으려면은 딱 앞으로 이렇게 다시 이 젖힌 상태에서 이거를 꽉 눌러야겠죠. 근데 여기서 꽉 누를 때 브레이크 밟는 게 한 0.1초가 걸린다. 풀 브레이크를 밟는 게 0.1초가 걸린다. 근데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0.01초 차이로 정말 그 애를 처박을 수도 있고 애를 안 박고 진짜 한 1cm 정도로 애를 안 박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는 그 0.1초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이 걸리냐. 이제 여러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잘 보세요.
악셀을 쑥 밟다가 딱 나오는 순간에 뇌에서 신호를 딱 줘요. 애가 급박하게 튀어나오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러면은 뇌에서 신호를 어떻게 주냐면은 이 앞으로 누른 발목을 끌어당기죠. 끌어당기는데 뇌에서 신호를 딱 주면 0.2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끌어당긴 거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야겠죠. 이동을 시킨다는 신호를 주면 또 0.2초가 걸립니다. 0.4초가 걸렸죠. 그리고 여기서 또 신호가 걸렸는데 앞으로 딱 이렇게 내야겠죠. 그러면 그 신호를 또 줘야 돼요. 그러면 0.4초에서 0.6초가 걸리죠. 그리고 앞에 신호를 딱 주는데 이렇게 눌리면은 브레이크가 여기 0에서 100까지 들어가는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느립니다. 아무리 빨리 밟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은 느려요. 왜냐? 여러분들이 쓰는 부위는 여기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걸로 아무리 세게 밟아도 이게 깊게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왜 한발 운전도 공간을 다르게 생각하면 잘 보세요. 한발 운전은 이제 한발 운전인데 요런 개념을 알면 시간이 줄어들어요. 한발 운전은 아까 말한 그냥 누르는 게 아니고 공간을 밀어보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발가락이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발가락과 이 여기 있는 공간, 따로 생긴 공간은 가만히 있는데 내 공간을 움직이면은 요거는 가만히 있지만 그냥 앞으로 밀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악셀을 이렇게 밟으면은 핸들, 그러니까 요거를 위로 이렇게 밟는 게 아니고 요 발은 가만히 있지만 내가 움직여서 악셀을 밟기 때문에 저거는 저절로 움직이는 겁니다. 고무줄이 늘어나면은 고무줄이 늘어난다고 끝에 있는 항성이 막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주가 팽창하니까 그게 그냥 갈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죠. 그럼 가다가 순간적으로 잘 보세요. 앞에 애가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이런 공간감, 같은 공간으로 생각 공간감이 없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신호를 거쳐서 풀브레이크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밀어내면은 딱 애가 튀어나온 순간에 요것만 딱 하면 됩니다. 밀어낸 공간을 끌어당겨서 다른 공간을 밀어내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눌린 거를 떼고 이동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풀브레이크를 눌리는 4단계가 거칩니다. 근데 이렇게 공간을 밀어내면은 이거를 순간적으로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밀어내면은 순간적으로 이걸 끌어당기면은 이 공간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과 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끌어당기는 것과 이동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앞으로 밀고 다시 떼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이동을 해서 바로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단계가 어떻게 돼요? 2단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애를 박았지만 이것만 해도 애를 안 박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양발 운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양발 운전은 요것만 하면 끝입니다. 요렇게 양발 운전을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양발 운전을 요걸로 발로 악셀을 이렇게 누르고 브레이크를 누르고 악셀을 누르고 브레이크를 누르고 요렇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양발 운전이 헷갈리고 양발 운전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착각이에요. 양발 운전은 오른쪽과 왼쪽 감각이 완전히 달라요. 기본적으로 오른쪽은 누른다, 뭔가 버틴다, 누른다, 밀어낸다나 보다 그냥 이렇게 그냥 요것만 하면 돼요. 근데 항상 양발 운전의 왼발은 뭔가 버틴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항상 브레이크를 누른다라는 거는 내 몸이 뒤로 가서 이걸 버틴다라고. 악셀을 하면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 악셀은 너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내 공간은 가만히 두고 저 공간만 저쪽으로 밀어내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근데 브레이크는 이게 담력이 세고 풀브레이킹이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풀브레이킹을 빨리 밟아요. 애가 튀어나와서 빨리 밟아야 될 때는 내 공간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저 공간 밀어내면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저 공간을 밀어내기 위해서 내 공간이 움직여주면 도와줘서 바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문철 TV 여러분들이 보죠. 그냥 한문철 TV 보면은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로 가다가 애가 순간적으로 탁 튀어나왔을 때 그거를 박으면은 한문철 TV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저런 상황에서는 절대 그냥 규정 속도도 지켰고 30km로 지켰고 그 다음에 불법 주차에 돼 있는 차에서 뭔가 건널목도 아닌 상황 차도에서 갑자기 애가 튀어나오면은 저거는 도저히 어떻게
절대 못 멈추는 상황이다. 규정 상황도 지켰고 애가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절대 못 멈추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저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다, 벌금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아닙니다. 죄가 있어요. 왜냐? 한발 운전을 해서 그 대응이 늦을 수 없는 방식으로 운전을 하니까 그 사람한테도 일부의 죄, 한 10%의 죄는 있습니다. 왜냐? 양발 운전을 하면은 그 애를 치는 급박한 상황에도 애를 안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다 애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오이씨! 이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런 공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운전하죠. 그럼 애가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오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바로 차가 멈춥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급박하게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자율주행차는 기본적으로 애가 탁 튀어나온 순간에 여러분들이 악셀을 누른 걸 이렇게 바꿀 필요 없이 바로 악셀을 누르다가 차가 튀어나온 순간에 브레이크만 누르면 돼요. 그러면 바로 차가 서, 진짜 바로 차가 서요. 그리고 아무리 애가 튀어나오더라도 차가 이거 뭔가 잘 안 박습니다. 테슬라 뭐 자율주행 충돌 실험 이런 거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율주행 차는 진짜 금박한 상황에도 빨리 잘 서요. 그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요. 악셀과 브레이크. 그리고 여러분들은 악셀 밟다 브레이크를 밟다 헷갈린다 생각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다, 만약에 둘 다 동시에 헷갈려서 둘 다 동시에 다 누른다, 그러면 차가 서요. 여러분들은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 악셀을 막 미친 듯이 튀어나간다 생각하죠. 항상 악셀과 브레이크는 브레이크가 이깁니다. 그래서 양쪽에 만약에 둘 다 헷갈렸다, 그러면 둘 다 돌발하면서 이렇게만 해도 차는 서요. 왜냐? 악셀 브레이크를 밟으면 악셀을 아무리 밟아도 차는 앞으로 안 나가요. RPM만 올라가.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발 운전과 양발 운전의 돌발 상황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운전할 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막 운전을 이렇게 합니다. 음악 듣고 이렇게 하다가 잘 보세요. 그리고 항상 앞에 내 공간을 이렇게 앞으로 누른다라고 했죠. 그러면 제가 돌발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순전하고 30km로 하다가 갑자기 잘 보세요. 돌발! 오이씨! 돌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돌발 상황에 어떻게 해요? 저는 브레이크로 가지도 않는데 제가 지금 뭐 누르고 있어요? 악셀을 누르고 있어요. 돌발 상황이 딱 생기는 순간에 사람의 몸은 뒤로 탁 쳐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발을 더 눌러요. 여러분들은 돌발 상황에서 이게 순간적으로 악셀을 밟다가 브레이크를 이렇게 강하게 누른다라고 생각하는데, 돌발 상황에 득 들어가면 사람은 악셀을 더 강하게 누릅니다. 왜냐? 그 반응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급발진의 원일 수도 있어요. 급발진이 나오면은 모든 게 전부 다 제조회사를 탓하는데 10개 중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한두 개 정도는 이 급발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악셀을 확 누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급발진이 나는데 급발진이 계속 가는 원리,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생명 살릴 수 있는 거 저도 경험해 봤어요. 급발진이 이번에도 급발진 났잖아요. 그 차가 자기가 잘못됐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발진이 그럼 됐다. 그러면은 급발진이 나더라도 그냥 정신을 차리고 악셀을 떼면은 차가 멈춰야 되는데 왜 안 멈추고 계속 가느냐? 이게 저도 한번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요. 이번에 대구 그 사고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새 차를 타면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딱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차에서도 잘 모르고 밑에 흙먼지 매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흙먼지 틀면은 매트만 딱 떼가지고 그냥 탁탁 털고 오잖아요. 그 매트 까는 게 어떻게 되냐면 악셀을, 그리고 페달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거를 탁 밟으면은 순간적으로 악셀을 탁 밟고 풀브레이크로 갔다. 근데 자, 여러분들 급발진 이런 거 생길 수 있어요. 악셀이 컨트롤 안 될 때가 있어요. 악셀이 다시 밟았다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셀이 풀브레이크를 밟고 계속 밟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급발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악셀을 밟으면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 위에 매트가 있어요. 흙바지 매트. 여러분들이 바닥에 까는. 악셀이 밟고 매트 안으로 싹 들어가면은 매트가 이걸 탁 위에서 감쌉니다. 그리고 악셀이 안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그 순간 RPM이 슥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긴장을 해요.
그다음에 긴장한다는 건 뭐예요? 움츠러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꾸 움츠러들고 그러면 브레이킹을 막 누르죠. 그러면 거기서 또 여러분들은 브레이킹을 풀 브레이크는 안 밟아요. 브레이크를 까딱까딱까딱까딱 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뭔가 살살 들려고 하는데 차는 안 멈춰. 차라리 악셀이 그렇게 매트 밑으로 들어가서 악셀이 안 튀어나오고 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를 끝까지 이렇게 밟고 있는 힘을 통해서 요 개념, 아까 말한 다른 공간에 있는 거를 밀어내야 되니까 내 공간에 걸려서 이렇게 누르면은 차는 끼잉 하면서 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 브레이크가 같은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요렇게 까딱까딱 하는데 차가 움찔움찔 하는데 브레이크를 자꾸 놨다 뗐다 하니까 풀 브레이크 악셀을 밟은 상황에서 차에는 가속이 계속 가면서 이게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풀 브레이크는 밟고 그냥 버티면 된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RPM은 계속 올라가고 차는 계속 속도를 받으면서 브레이킹이 안 들죠. 이거 급발진 아니냐? 근데 악셀을 밟는 상황에서 시동을 끄면은 이게 시동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시동이 안 꺼지는 것도 가속이 되는 상황에 제조회사는 시동을 못 끄게 만드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개 중에 급발진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도 경험해 봤어요. 제 차를 타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 차를 탁 타면은 뭐 저는 타면은 기본적으로 운전을 잘하니까 풀 악셀을 밟을 때 맞아요. 근데 풀 악셀을 이렇게 밟다고 생각하는데 순간적으로 악셀이 안 튀어나온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그러면서 차는 이렇게 빨리 가네. 왜 안 튀어나오지? 한 5초 정도. 제 차의 5초는 진짜 시속이 빠르거든요. 5초면은 이미 우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데 뭔가 걸려있다는 느낌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뭐 걸려있나 생각을 해서 근데 걸려있다는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느낌도 저는 악셀이 내 공간에 다른 공간에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악셀이 내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씨 왜 안 눌리지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걸려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그냥 악셀이 안 튀어나온 것만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항상 운전을 하니까 왜 이래 안 튀어나오지? 왜 이렇게 걸려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딱 드는 순간에 밑에 매트가 악셀에 걸려있어 안 튀어나온 걸 생각하는 거. 그래서 매트를 뒤로 빡 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트가 빠지고 악셀이 다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때 저 C급했어요. 이게 급발진인 거예요. 개 중에. 그러면서 다시 RPM이 떨어지고 다시 운전을 이런 경우도 있고 그때 내가 이런 경우가 급발진 원인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발 상황에 잘 보세요. 이런 기술을 모르고 항상 한 발로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돌발 악셀을 더 누릅니다. 근데 이런 돌발 상황에 항상 양발 운전으로 브레이크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누른다라는 게 아니고 항상 내가 멀어진다라는 의미, 내 공간과 저 공간은 멀어진다는 의미로 항상 몸에 인식을 시켜 놓잖아요. 악셀은 그렇게 멀어진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악셀은 멀어진다는 의미 없이 저 공간만 밀어내면 되고 브레이크는 항상 내 몸이 멀어진다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내가 급박한 상황이다. 아까 그러면은 요런 급박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급박한 상황에 사람의 몸이 멀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 몸에 있는 감각에 어떤 부위를 쓸 것 같아요? 항상 무의식적으로 멀어진다는 감각을 안 쓰고 항상 무의식적으로 멀어진다는 감각으로 브레이킹을 밟는 사람이 악셀을 이렇게 밟고 있다. 급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브레이크를 딱 밟고 풀 브레이크 방금 했어요. 그러면은 애가 튀어나와도 저는 바로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0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돌발 상황에 대처를 못해서 애를 박을 때 저는 애를 안 박고 500만 원 벌금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발 운전이 한발 운전보다 요즘 특히 그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이 있는 상황에서 100배는 더 안전합니다. 이걸 모르고 양발 운전을 여러분들이 한발 운전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는 도구를 다루는 걸로 인식을 하니까 양발 운전이 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착각을 많이 한다고 헷갈린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운전기술만 제대로 알면은 양발 운전이 훨씬 더 모든 상황에서 대처를 바로 할 수 있어요.
악셀은 이렇게 밟다가 브레이크로 대쳐. 악셀 밟다가 대쳐. 여러분들 악셀 밟다가 일시 누르고 일시 이렇게 하면 무슨 이게 더 헷갈리지.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골프랑 관련이 있냐. 골프가 다 여러분들이 벽을 못 만드는 이유, 여러분들은 그 바닥, 어드레스에 있는 바닥조차도, 그러니까 자동차에 있는 바닥이 뭐예요? 자동차에 있는 바닥은 여기죠. 요렇게 일자로 요렇게 서 있죠. 페달을 밟는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바닥을 요렇게 누르죠. 그러면 이게 어드레스 상태랑 비슷하지 않아요? 바닥이 요렇게 있고 우리는 약간 기울어 있는 바닥을 보는 상태잖아요. 골프 어드레스도 우리가 바닥을 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바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저쪽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아, 여러분들 머리 터질 것 같습니다. 저거 설명 이해할 수 있으려면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보세요.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있어야 이 골프로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모든 걸 전부 다 같은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셀을 밟을 때도 같은 공간의 끝에 있는 거를 요렇게 그냥 까딱 요렇게 밟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돌발 상황이나 뭔가 누른다는 생각을 할 때도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누르는 거예요. 상체는 안 쓰고 이렇게만 누르고 이렇게만 누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기본적으로 저거는 다른 공간, 허벅지, 무릎까지도 다른 공간, 여기도 다른 공간, 요 발목부터 발도 다른 공간이에요. 내 상체를 제외한 모든 건 다른 공간이에요. 여기도 다른 공간. 그러니까 그냥 다른 공간에 있는 걸 밀고 멀어지는 거예요. 민다라기보다. 다른 공간을 내 공간보다 더 멀어지게 만들면 돼요. 가깝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가깝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가깝게 만들고. 그러면 요렇게 또 하나의 공간이 생길 수도 있겠죠. 허벅지, 무릎까지, 그리고 발목까지, 그리고 발목에서 발가락까지, 발가락에서 저기 골프 헤드까지. 그럼 헤드를 멀어지게 하려면 뭐 얘기하죠? 헤드를 요렇게 튕구는 그렇게 멀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저 헤드조차도 내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요렇게 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요것도 다른 공간에 있지만 저 헤드라는 여기 있는 새 공간에서 또 여기서부터 헤드까지라는 다른 공간이 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저 공간을 이렇게 밀어내면 돼요. 공간 자체를 저로 멀리 좀 가라, 저로 가. 아까 말한 사람 내 공간이 있기 싫으니까 좀 나가, 내 공간에서 좀 나가,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어드레스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아까 말한 차 안에 들어가서 모든 걸 같은 공간으로 인식을 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드레스 들어가면은 이 공간이 다 같은 공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지면 발력을 해도 아까 이렇게 누르듯이 누르고 이런 것들을 중심 이동이라고 생각하고, 또 벽은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벽을 만들어도 그냥 이걸 요렇게 아까 브레이크를 요렇게 바른다고 했죠. 그럼 요걸 요렇게 딱 밟으면 벽 만들어졌네. 뭐 요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생 벽을 못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냥 어드레스 탁 들어가서 딱 와가서 딱 숙이는 순간부터 내가 가진 공간은 허리 위 여기 공간이에요. 그리고 골반뼈부터 시작해서 여기 아래는 다른 공간입니다. 골반뼈부터 무릎부터 발목부터 발바닥까지 다른 공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저쪽 공간을 밀어내고 싶다. 그러면은 내 공간과 골반뼈를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돼요. 이게 뭐예요? 백스윙 분리. 여러분들은 백스윙 누르죠? 왜냐? 같은 공간에. 그리고 다운스윙 눌렸죠? 백스윙. 그럼 다운스윙이 어떻게, 벽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면 발력, 같은 공간에 있는 걸 누르고 그 다음에 또 같은 공간을 밀어냅니다. 이렇게. 이걸 벽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분리. 저 공간을 내 골반뼈를 기준으로 요걸 쑥 눌러가 만들고 또 요거를 쑥 밀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늘리고 눌렸다. 그럼 벽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레이싱 선수들은 벽같이 돼 있습니다. 딱딱해요. 그 레이싱 선수들이 딱딱한 완전 그냥 체중계처럼 들어가주는 딱딱한 벽과 요 브레이킹을 바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벽인 거예요, 벽. 여러분들은 체중 이동, 지면 발력
이걸 밀어내고 이런 것들을 다 벽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하는 겁니다. 공간 인식 차이로 인해서 이 운전과 골프도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골프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와서 같은 공간, 야! 요렇게. 그래서 돌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운전할 때도 그냥 쑥쑥 공간만 요렇게 밀어낸다 생각하고 그냥 요렇게만 편안하게 운전을 하면 됩니다. 돌발해도 그냥 요렇게만 하면 돼요. 풀브레이킹 이미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쑥쑥 돌발, 벽. 이게 벽인 거예요, 벽. 어이구, 마이크 배터리 다 됐다. 어쨌든 벽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벽을 어떻게 만들지 연습을 하고 싶으면 골프 아닌 운전에서 제가 알려드린 양발 운전 하는 소리 아니에요. 한 발 운전도 요걸 할 수 있습니다. 한 발로 해도 여기서 골반이 기준으로 공간이 멀어지죠. 그러면 멀어지고 백스윙. 다시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면 한 발로 해도 벽을 만듭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개념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하는 운전도 못하고 있는데 그럼 골프가 잘 됩니까? 남자들은 운전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아무도 없는 사람이 그 10,000명 중에 9,999명 전부 다 잘못된 운전 방식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럼 더 어려운 골프는 뭐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 역학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일상생활을 다 하니까 다 엉뚱한 개념으로 알아요. 근데 항상 뭔가의 주장은 엉뚱한 개념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맞다라고 해요. 왜냐면 그 엉뚱한 개념의 숫자가 월등히 더 많아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못하는 엉뚱한 감각의 숫자가 10,000명 중에 9,999명으로 월등히 더 많으니까 지구는 네모나다라고 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으니까 더 정확하고 그 사람은 틀렸다는 한 명이 지구는 둥글다고 해도 그거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운동에서 제일 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한 명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말 제대로 된 지식,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방금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해보세요. 아, 이거 어떤 반응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리플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도 그래도 양발 운전이 한발 운전보다 양발 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한번 리플 남겨주세요.